충북산하융합본부 주최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 많이 와주신 개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조영입니다. 네, 먼저 그 토론회에 앞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갖고 계신 휴대폰이 중간에 울리게 되면 토론회에 방해가 되니까 꺼주시든지 아니면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나고야 유정수 대비 지역 생물소재 확보 방안 토론회의 막을 열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멸.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충북산하융합본부 원장으로 계신 홍진태 충북대학교 학과교 시민의 제의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약대 근무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충북산하융합본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학술적인 그런 그 토론회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내용이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 사는 게 좋겠나라를 생각을 하다가 제천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 관련되는 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시긴 하셨는데 아마 채 한 20분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이 아마도 조금은 학문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이런 걸 좀 발표하면서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후라도 또 무슨 항시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제천 지역 또는 충북 전체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한 2시간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인가요? 당국관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들한테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예,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인근에서 좀 참석해 주신 예비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소개 말씀을 좀 해 올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좀 잘 몰라가지고요. 예, 저 오늘 이 토론회를 많이 도와주시는 장윤수 전 국회에서 예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농한기입니다만 정말 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약초 장목반 그리고 여러 또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제천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소개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신 분들 몇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근규 시장님하고 손명중 시의장님 원래 오신다 그러셨는데 또 일정 때문에 못 오셨고요. 대신해서 제천시에서 우리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님과 윤종금 한방정책팀장님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석용 우리 제천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천의 어른이시죠 권규수 전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김춘식 전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천 약초시장 상인회장 김창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명대 분교 설립 반대 운동본부에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임창정 회장님, 박행남 가정문제 법률 3당 소장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같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사에 해주신 충북 산학융합본부 오늘 주최를 하시면서 그리고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님 같이 맡고 계시는 홍진태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발표자시죠.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리 강일현 연구관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세 번째 김영희 바이오랜드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장목반 우리 제천시 약초 장목반에서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전문적인 주제일지 모르나 우리의 권리, 우리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질문하셔서 오늘 오신 자리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아까 홍진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토론회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충북의 여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천 시민입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를 많이 어렵다고들 그러세요. 인구도 줄고 또 경제도 반토막 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이 있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작은 제천 시민으로서 일자리 유치, 투자 유치, 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우리 약초 장목반도 생기가 돌고 우리 상인들도 생기가 돌고 제천 시민도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약속드리면 저도 작은 미력이나마 작은 기업 유치든 투자 유치해서 제천시가 잘 살 수 있는데 한번 미력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축사 시간인데요. 예, 좀 많은 내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납니다. 두 분만 모시고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축사는 홍석용 제천시 시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와 함께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석용 의원입니다. 제가 축사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대충 책을 훑어보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인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장내를 꽉 채우신 우리 시민들 그리고 농민들을 보면서 제천이 앞으로 미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천에는 다양한 작물들을 하지만 지금 오늘 이제 주제로 다뤄지는 약초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키고 확대시킬 건가에 대한 그 고민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 오늘 하여간 이렇게 꽉 채워진 자리에서 제천의 미래, 또 제천의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축사를 해주신 분은 권기수 전 도의원님이십니다. 예, 좀 맞아주시고요. 네. 토론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고, 사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좀, 시간상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공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되는 거는 발표하는 부분이 모두 녹화가 돼가지고 제천 제2뉴스통신 메일창에 올라가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제2뉴스통신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취재를 해주시는 제천 Y뉴스 그리고 제천 인터넷 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토론회가 좀 많은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시의원님께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지금 저희 이제 한방 한약재 약초든지 관련된 장목을 하시든지 또 산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이 종종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토론회가 3개가 발표가 3개가 있는데 발표 하나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 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그 발표자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한번 그 종합적인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식 개회식은 이제 이곳에 마치고요. 오늘 제1주제 나고야 의정서 관련된 이제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발제는 홍준태 산하융합본부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 순서하고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가 좀 개발적인 내용들이 제가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그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나고야 의정서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거가 앞으로 지역의 생물 소재 산업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관련 부처에 있는 연구관이면은 행정 교직으로 보면 사무관이 사무하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좀 설명해 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산업체에서 어떤 활용을 가지고 현재 그 산업화를 생물 소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충북의 그 바이오 산업하고 이런 그 생물 소재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천연물 신약 이런 것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쪽에 종사하는 시민들, 농민들한테는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갖고 산업화에 가는 길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도정 첫 번째 목표가 바이오 산업 활성화예요. 그래서 그 뉴스에 좀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그건 한번 조그맣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물 소재를 활용한 많은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약으로서의 개발 가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런 케이스를, 그런 경우를 한두 가지 소개시켜주는 그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산업,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이오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산업이길래, 특히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창하고 있는지, 뭐, 매스컴에서 이제 우리 도민들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산업 규모로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참 잘하는 산업으로 이미 알려있고, 이 두 산업, 뭐 조선산업 이런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 이 정도 살고 있는 근간 산업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은 규모로만 봤을 때 의약품, 바이오산업의 종류가 크게 뭐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거를 다 털어서 다 포함해서 바이오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산업이 의약품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의약품 산업, 그냥 바이오 산업이라고 통칭을 할 때, 라고 치고 규모를 보면 두 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산업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연세에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또 고령화되면서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실제로 뭐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작년 또 2, 3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한 90쯤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한 5년 정도는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주로 약으로 마지막 한 5년 정도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어도 약은 먹어야 되는 그런 그 시간대가 상당히 짧으면 참 행복하지만 길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이 굉장한 규모의 크기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고부가가치도 조그만 자원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부가가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부가가치도가 반도체가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반도체 산업의 고부가치보다 한 10배에서 정확하게는 17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삼성 하면 제일 큰 회사인데 삼성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바이오 산업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앞으로 계속 클 사업이고 고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 지역 중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도 그래도 세계에서 한 5위권 안에 든다고 보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는 역시 뭐 일본이나 미국인데, 그런 나라들도 뭐 50% 이상 이렇게 시장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산업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서 잘하는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는 아주 지역적인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 50% 정도 이렇게 미국 집중도가 되어 있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제조업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내지는 1%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는데, 바이오 산업은 10% 이상 정도예요. 우리가 TV 같은 걸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뭐 반도체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걸 만드는 걸 보여줄 때 보면 무슨 뭐 로봇 같은 것들이 막 뭐 움직이고 이런 걸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동차에서 이렇게 조립하는 거,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런데 뭐 무슨 바이오 산업 하면서 보여주면 모르게 파이프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걸 막 뭐를 재고 막 이런 걸 보여주는데, 대부분이 사람이 손이 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특징이 또 있고요. 고부가치도가 아까 상당히 높다는 거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타 사업과 연계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하다못해 지금 핸드폰 같은 걸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반도체, 전자산업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저도 지금 뭐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시간 보고
친구하고 전화 정도하는 밖에는 이용을 못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뭐 건강 체크도 하고요, 혈압도 잴 수 있고 당 수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응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의 기술을 이 건강, 사람의 인체와 적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바이오 산업 자체가 또 그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서 굉장히 타 산업에 비해서 타 산업과의 연계도가 높은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산업 규모가 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고 많은 산업들과 연계가 깊고 고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바이오 산업에 우선 석권을 해야지 그 나라가 일자리 창출이 되고 먹거리 창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바이오 산업에 집중적인 그 육성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산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미국, 뭐 자세히는 뭐 설명 안 드릴 텐데 중국, EU의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투자를 이 바이오 산업 쪽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순수한 연구비만 봤을 때도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앞에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올인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지금 현황은 어떨까? 지금 당장 현황. 자, 우리 반도체 거의 1, 2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자동차 한 5위권 안에 들고 있고요. 조선 산업도 거의 1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중국에 밀려서 2위 정도. 그런 정도 규모로 잘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바이오 산업은 지금 현재는 어떨까? 저기 좀 나오는데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 식품이 이제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위권 전 세계에서 25위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2%에서 1.3% 정도.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5%가 넘고요. 반도체는 뭐 30%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은 뭐 30%, 35% 이상 되고요. 이 바이오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1.2%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한 국가가 내수 시장을 충당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면은 한 4% 내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1.2% 되니까 우리 내수 시장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 예로 의약품 양 참 많습니다. 시중에 한 2만 개가 넘는 약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20개도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로 팔리는 거로는 그저 1%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뭐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나 뭐 이런 데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의 학생들이 어디 가냐? 서울대 의대를 가요. 의대에 제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제주의대까지가 순위예요. 우리나라 랭킹으로 따질 때 1위가 서울대 의대, 그 다음에 어디 뭐 무슨 의대가 그래서 제주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약대 쭉 해가지고 어디 목포대학대가 있나 목포대학대 이런 순서로 되고 그런 다음에 뭐 서울대 공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자산업이 잘 발달해서 지금 이 정도 산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인력 배출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970년대 학번들, 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던 분들, 80년대는 초반 정도 될 텐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었었어요. 저희들 다닐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자 반도체 산업을 읽어서 우리 지금 먹거리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의학계열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한 지가 20년, 25년째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20위권, 세계 시장의 한 1.5% 내외 생산력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큰 특징의 하나는
의학계열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사업화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병원하고 약국하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격차를 한번 보면요. 일반 대학을 나왔다. 그랬을 때 평균 월급을 300만 원 정도를 기준을 잡으면 약대 졸업생들이 1,0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한 2,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스스로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실제로 그렇게 돼왔고요. 그렇지 이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산업 인력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안 했던 게 현실이에요. 물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채찍 단계를 주면서 산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전 세계 현재 한 20위권의 많은 분야의 의약품, 화장품, 일기기, 식품을 최소한 한 5위권 내외 정도로 진입을 해서 바이오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나라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으뜸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로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펴내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 경우는 2020년에 7위권 정도. 그 다음에 화장품은 지금 많이 잘 나가고 있어요. 좀 빠른 시간 내에 G7 국가 정도 수준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실이고요. 의료기기는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한 10위권 정도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식품은 상당히 좀 더디게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FTA 이런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장목반에서 하시는 아이템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능화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산업들로 연계해서 식품산업을 키워야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지금 현재 먹거리를 충당하는 우수한 그런 산업들보다도 더 잘하거나 더 잘할까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5위권, 7위권 정도는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산업의 특징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노력을 해서 의약품의 경우는 20년도에는 7대 강국 도입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생산 규모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수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생략을 하겠는데요. 이런 현실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모든 생산력이 인구도 그렇고요. 제주도보다는 좀 더 앞서는 그런 정도로 최하위 도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상황일 건데요. 이 바이오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역의 많은 선각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천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충청북도 오송을 기점으로 해서 오송, 오창, 증평 이런 정도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결론적으로 한 2020년도 가면 40% 정도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6대 국책기관, 식약, 초원대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국책기관들이 다 내려와 있고요. 오송에. 그 다음에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도 있었고 지지난해도 있었고 이런 박람회, 엑스포 박람회, 화장품 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대기업, 이따가 다시 어디 자료가 나올 텐데요. 중국의 바이오 기업체의 분포들이 있는데 분포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송, 청주시, 진천 이런 정도가 가장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해서 지금 오송 지역에 한 60개 정도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송, 오창 지역에 우리나라 10대 제약기업 중에서 6개가 들어와 있어요. LG라든지 CJ라든지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이런 데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웅제약도 저한다는 공장을 질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이런 셀트린이나 코롱, 한화, 이 셀트린이라는 제약사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건데 이게 먹는 약보다도 요즘 무슨 항체 약품이니 유전자 치료제니 세포 치료제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대부분 우성에 들어와 있어요. 이 셀트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사가 동아제약인데요. 동아제약보다도 매출 규모로 한 3배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우리 오성 쪽에 몰려와 있는데요. 그런 큰 회사들이 있고, 이 무슨 특화도라는 게 있어요. 특화도. 아마 제천하면 한방 특화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산업에 집중력을 보여주는 그런 가치, 수치를 이제 특화도라고 하는데 충청북도가 특화도가 2.2 정도 돼요. 그 특화도가 1.5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하는데 2.2 정도로 바이오 쪽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생각하기에 기술 수출력 70% 정도를 지금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현황이에요. 실제로 제약산업의 분포들을 보면 퍼센테이지는 높지 않은데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화되고 있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현재 충북의 현황이고요. 아까 현재 LP지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생산 유발 가뭄도 이런 수치들이 몇 배가 되고 있고요. 취업 유발 지수 상당히 높은 전국 평균의 몇 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연구비 투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력 증가도 이렇게 높은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2030년 정도 사례는 2020년, 2025년 이런 정도로 보는데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산업의 40%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바이오 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 정도로 바이오 산업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했는데 클러스터는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모여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되려면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물류 공급도 좀 집중화가 돼야 될 거고 공장도 좀 집중화가 될 거고 관리하는 행정부서도 있어야 될 거고 은행들도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산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장목관을 하시면서 그런 토의도 하고 정부도 교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목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도 그동안 해왔던 걸 생산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모임? 모아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 클러스터라고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충청북도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 바이오의 허브 충청북도를 만든다는 게 도가 생각하는 꿈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2030년 되면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는 되는 규모라든지 산업 생산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집중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세계 3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 전략들이 제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원들이 특히 비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청북도가 제천도 있고 단양도 있고 이쪽 남부로 가면은 보은도 있고 옥천 영동도 있고 그런데 이 오성을 기점으로 하는 청원이나 지금 청주시가 됐지만 증평이나 이런 정도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평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는 좀 집중을 하면서 거기를 많이 키워서 확산하는 정책을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3대 축으로 7대 거점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안에서도 좀 이렇게 나름으로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로 해서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제천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방 쪽에 집중화되어 있는 힐링 바이오엑스라는
그런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발표한 자료들은 제가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공직생활을 또 한 11년을 공직생활 하다가 대학에